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만 우리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고,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도 어떤 취득 원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달랐고, 또 뭐 중과세율도 있고, 또 세율의 특례, 뭐 탄력세율 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취득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취득세가 산출이 됐어요. 가정에서 내가 농지를 매매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가액 1억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가액 1억 과세 표준의 세율, 농지 매매는 1000분의 33%예요. 그러면 취득세 산출세액이 이렇게 3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300만 원 산출세액이 계산됐으면 이 취득세는 지방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도청에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에다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산군에서 취득하면 그 군에다가, 청주시에서 취득하면 청주시청에다가 이렇게 신고납부 등을 해요. 원래는 이제 도세예요. 도세인데, 근데 시군 또는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에다 신고납부를 해요. 그러면 어느 군에다가 신고납부를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그게 납세지입니다. 납세지. 그리고 신고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지를 합니다. 가산세를 더하기 결정세액에 가산해서 고지 등을 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는 취득세 부가징수라고 그래요. 취득세 부가징수. 먼저 납세지가 먼저 나왔네요. 취득세 납세지. 자, 지방세입니다. 어디에다가 신고납부 등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신고납부 안 하면 어디에서 부과를 하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부과하느냐. 이게 납세지인데, 일단 이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세 과세 대상.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차량, 뭐 기회장비, 선박, 또 임목, 광업권, 업권 등등, 회원권, 골프회원권 등도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마다 납세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49쪽에 밑에서 6번째 줄에 가로 2번에 납세지가 나옵니다. 이 납세지가 동그라미랑 부동산부터 해서 저기 동그라미 뭐 9번까지 돼 있고, 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한 과세 대상마다 납세지가 다 다르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동그라미 1에서 동그라미 9번까지 해서는 동그라미 1랑 부동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만 하시면 돼. 부동산 취득, 그러면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소지에서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소지가 청주시로 취득자 주소지가 돼 있어도 강남에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는 그 강남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세입니다. 근데 구청에다 위임징수니까 강남구 부동산 취득하면 강남구청에다 신고납부를 해줘야 되고, 청주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인 청주시청에다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원래는 도세인데 청주시청에다 이렇게 신고납부를 하고 있다. 논산시에서 부동산 취득하면 논산시청에 가서 뭐 신고납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앞으로 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등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대부분은 그 부동산 등 그 재산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취득자 주소지, 뭐 등록한 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지 사람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세, 국가에서 부가징수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이러한 것들은 주소지 과세입니다. 주소지 과세. 결론 짓겠습니다. 지방세는 해당 재산 소재지가 납세지다. 국세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로 간다.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주소지로 가고 취득세나 뭐 재산세 등은 이렇게 부동산 등 소재지로 가는 거다. 150쪽에 가로 3번으로 바로 건너갑니다. 가로 3번은 이렇게 취득 물건마다 납세지가 다 있는데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취득 물건의 소재지로 갑니다. 이렇게 소재지로 가요. 취득자의 주소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면 취득 물건의 소재지로. 가로 4번입니다. 가로 4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는 소재지별로 안분에다 비춥니다. 소재지별로 안분. 청주시하고 붙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네? 청주시하고 붙어 있는 시나 구는 옆에 있는? 네? 증평군입니까? 증평군? 그러면 이제 토지를 취득했는데 청주시하고 증평군하고 이렇게 두 군데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해요. 그럼 이거 취득세 어떻게 할 거냐? 나눈단 말이에요. 나눠요. 소재지별로. 청주에 있는 토지 부분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증평군에 있는 토지 부분은 그쪽으로. 그 토지 가액, 시가표준의 가액이라는 게 있어. 이걸 가지고 이쪽 저쪽 나눕니다. 결론,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걸쳐 있을 때는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된다? 소재지별로 나눈다. 나눈 걸 안분이란 말 써요. 소재지별로 나눈다. 세 가지만 알면 돼. 여러 개 중에서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일단 부동산 취득,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 물건의 소재지. 둘 이상 걸쳐 있는 경우는 소재지별로 안분. 그렇죠? 이 세 개만 하시면 돼요. 납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150조. 이렇게 이제 1번의 납세지에다가 이 납세지에다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세액 계산해야 돼요.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이렇게 본인 취득자가 이렇게 세액 계산해야 돼요. 세액 계산해서 부가징수인데 세액 계산해서 원칙은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신고납부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되냐. 보통 이제 매매 등 일반적인 경우에요. 일반적인 경우. 자, 매매라든지 또는 증여 등 일반적인 경우 등이에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상속은 6개월 이내입니다. 이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러니까 3월 달에 상속되면 3월 달 말일에서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가 되겠네. 4월 달에 상속되면 4월 달의 말일. 4월 10일 날에 상속됐다 그러면 그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 그러면 4월 말일에서 6개월 이내니까 10월 말까지 이렇게 6개월 안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 일반적인 매매 증여 등은 60일 이내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토지나 건축물을 일단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가 이미 됐어요. 예. 근데 이게 5년 이내에 사치성 등 별장 등이 돼요. 그러면 취득세 다시 계산합니다. 중과세 세금으로 다시 계산해요. 다시 세금을 중과세로 산출을 해요. 산출합니다. 그리고 산출을 한 세금에서 이미 낸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요. 가산세는요,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결정 세액에다 가산된 거죠. 이거는 가산세는 이미 과거에 낸 세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가산세를 제외돼.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돼. 그러면 다시 중과세로 계산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가지고 부족된 세금이죠. 이 부족된 세금을 추징을 해야 됩니다. 추징을 해야 돼요. 추징. 이 부족된 세금을 추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족된 세금 추징도 신고납부를 해야 돼. 근데 요거 신고납부는요, 요 부족세액 신고납부는 이 중과세 대상 생긴 날,
그걸 사유 발생일이라고 그래. 시험 문제에서 이 언제가 사유 발생일이냐, 이 사유 발생일은 안 물어봐. 중요한 것은 이 중과세대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 이게 30일 이내에서 올해 2019년도에는 60일 이내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더더군다나 부가징역세에서 출제되고 있는데 반드시 출제될 거라 봅니다. 3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과세 면제, 세금이 면제, 취득세 과세 면제가 됐어요. 면제 대상이었는데 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그러면 세금이 다시 부과돼. 원래는 이제 면제 받았는데 그 면제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을 내가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세금이 다시 부과돼. 이걸 우리가 부과 대상인 경우라고 그래. 그러면 다시 부과 대상이 되면 이런 경우도 부과 대상도 다시 부과 대상도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 이것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됩니다. 이것도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다.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돼. 그러면 동그라미 2번과 3번은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취득한 후에 취득한 후잖아. 그러면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거니까 이렇게 해당 사유가 생긴 날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이 부족세액을 신고 납부한다. 이때 부족세액 신고 납부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가 된다. 공제라고 그래. 근데 가산세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제외한다. 그래야 돼요. 제외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명히 이렇게 이제 60일 또는 6개월 이게 이제 신고기한이에요. 신고기한. 근데 신고기한이 아직 안 지났는데 신고기한 내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등기 등록식.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아직 60일이 안 지났어. 그러면 한 5일 지났는데 내가 등기를 내려고 그래. 그러면 등기 내려면 그 등기 신청서라고 그래.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된 날까지를 신고 납부해야 돼. 등기 신청서를 접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신고기한 이내에 등기 등록할 때는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뭐 한다? 접수된 날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취득세는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렇죠? 요 60일 꼭 하셔야 돼요. 60일. 30일로 나오면 틀린 설명이 된다. 꼭 60일로 바뀌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거 신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징수돼. 그게 외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는 반드시 이걸 안 했을 때라는 것만 해당돼. 신고 납부 의무가 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신고 납부 의무가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때는 일정의 가산세가 포함이 됩니다. 보통 징수 방법일 때는 가산세가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 가산세가 여러 가산세가 있는데요. 여러 가산세가 있는데 153쪽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 봐요. 자, 신고납부 의무가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포함하여 고지되는데 이때 가산세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있는데 일반적인 가산세는 자, 신고 의무가 되지 않을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걸 과거에 했기 때문에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신고되지 않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자 봐요.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20이죠. 납부 세액의 100분의 20. 예. 그 다음에 100분의 20으로. 그 다음에 과소 신고된 부분은 100분의 10. 100분의 10으로 죠. 10%. 과소신고분. 그런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경우는 100분의 40. 그러죠? 그건 또 잘 아시고 크게 이야기하네. 네. 그건 또 크게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무신고는 100분의 20, 과소신고는 100분의 10,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는 100분의 40. 이게 신고 불정 가산세고, 그 다음에 납부 의무를 안 했을 때는 그래요.
우리 교재에서 미처 못 그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개정됐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이게 개정됐죠. 일일 이자율을 곱해주는데 요 이자율이 곱해주는 이자율이 일일당 이자율이 10만 분의 25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만분의 3으로 돼 있었어요. 만분의 3으로 된 것이 과거고 이게 10만 분의 25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만분의 3으로 써진 것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아직 그 저자가 못 고친 부분이야. 이렇게 고쳐서 해주면 돼요.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일 이자율이 만분의 3이 적용이 아니라 10만 분의 25로 적용하는 거죠. 그죠? 생각날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취득세는요, 중가산세라는 것이 있어요. 이 중가산세는 보세요. 신고하지 아니했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근데 이 중가산세는 신고하지 않고 그래. 않고 신고를 안 했죠. 그리고 이거를 딴 사람한테 매각할 때입니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매각을 하게 돼버리면 미등기 전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분의 80의 중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100분의 80이 적용되는 건데 100분의 50으로 틀리게 나옵니다. 두 번이나 100분의 80. 엄청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상가 10억짜리를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10억 과세표준에 상가 매매는 일반 표준세율이 1춘분의 44%죠. 그럼 10억에 1춘분의 44% 곱하면 취득세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이 나와요. 그럼 4천만 원이 나왔는데, 근데 이 상가를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미등기 상태로 팔아버렸어. 그러면 취득세 4천만 원에 100분의 80이면 80%면 48에 32, 3,200만 원에 대한 가산세가 있게 돼요. 그럼 엄청나는 거네. 취득세 4천만 원에 또 80%인 3,200만 원에 보태주면 7,200만 원이 되네. 이것저것 하면 8천만 원 넘게 들어가 버리겠네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매각되면 작살 나는 거예요. 100분의 80에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때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하여튼 공부라는 것은 착실해야 돼. 머리 써서 하면은 꼭 나중에 한두 개 차이로 부족해. 떨어져요. 그러니까, 착실히 공부는 이렇게 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나중에 시험 딱 넣으면 100분의 80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야, 100분의 50 아닌가? 100분의 50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배운 대로 100분의 80의 중가산세. 그런데 중가산세 제외가 있어. 제외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제외되는 것은 요것 정도만 하시면 돼. 지목 변경이라든지 차량 종류 변경 등, 과점주주, 또 주식취득 등, 이러한 취득 의제, 취득으로 의제되는 거 있죠? 지목 변경, 차량 종류 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등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100분의 80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중가산세가 제외된다. 지목 변경 등 취득 의제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산세가 있어. 154쪽도 있는데, 요 장부,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요. 근데 법인만 해당돼.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 일정 기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돼. 그러면 이때는 100분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라면 장부가 작성해야 돼, 장부를. 근데 그런 장부 작성 보존 의무를 하지 않으면 법인에게는 100분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의무 등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특히 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되면 100분의 50이 아닌 100분의 80의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등, 과점주주 등은 이러한 100분의 80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가 강의한 내용만 아시면 돼요. 내용만. 자, 그리고 155쪽에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는 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분명히 우리가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으면 매매 등 취득은 분명히 60일 이내가 신고 기한이죠. 그러면 60일 이내가 신고 기한이에요. 매매 등은. 그러면 여기까지, 이 날짜까지가 신고 기한이에요. 60일 내가 신고 기한이에요. 근데 이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안 해버린 거예요. 신고서 제출하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고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가 날라와. 고지가 날라와요. 가산세를 포함하여. 그러면 그 고지가 날라오는 걸 고지인데, 그러면 이 고지 전, 이 고지 받기, 이 전을까지를 우리가 통지 전이라고 그래. 통지 전. 아직 고지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지 전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 받기 전까지는 기한이 지났어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한 후 신고라고 그래. 이게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통지 전. 내가 신고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가산세에 포함하여 고지서 받기 전까지는 내가 기한 후 신고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참고입니다.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는데 참고로 신고기한 지나가지고 1월이라 그래. 1월 내에. 그러니까 신고기한 지나가지고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가 돼버리면 기한 후 신고를 해주면 1개월 이내라고 그래.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가 돼버리면 요 무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했지.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가산세를 절반을 줄여줘 버립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 절반을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를 반을 감면받아요. 가산세도 포함해서 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한을 신고할 때는 한 달 안에 기한을 신고할 때는 가산세를 계산해 가지고 100분의 50을 감면을 빼고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그렇죠? 몇 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가 되면 가산세 절반을 감면해 준다? 1개월 내에. 한 달 안에 해야 돼요. 한 달 안에 해주면 무신고 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 자, 이거는 참고인데 언제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신고 기한 날짜까지 신고가 분명히 됐어요. 근데 신고가 됐는데 미달하게 신고됐어. 그럼 과소신고분 있죠. 그럼 나중에 제가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포함해서 고지되지. 저기 신고분도 가산세 10% 있잖아. 100분의 10. 그러면 이것도 과소신고분도 고지 전, 이걸 통지 전이란 말 써요. 고지 받기 전, 통지 전까지는 적게 신고된 걸 내가 수정한다고 수정한다. 그래서 수정해서 신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신고 기한까지 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무신고분에 대해서 고지 받기 전, 즉 통지 전까지는 기한이 지났어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고 기한까지 과소신고를 한 자는 또 그 과소신고분에 대한 통지 전까지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하시고, 근데 가끔 모의고사는 이 부분이 낸단 말이에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가 됐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를 절반을 감면해 준다. 가산세를 반을 감면해 준다. 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이제 어디로 가느냐? 156쪽까지 다 했어요. 그럼 157쪽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예제 1번, 2번 있는데 2번으로 한번 볼게요. 2번으로 보면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57쪽 2번이에요. 동그라미 1항을 보면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에다 몇 줄. 매각까지 나와버리네요. 그 매각하는 경우까지 나와버리면 100분의 80에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돼야 되겠죠. 100분의 50이란 말이 잘못됐습니다. 100분의 80으로 그겠죠. 끝털이 보통징수 방법 맞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게 되면 100분의 80 가산세를 포함해 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돼.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1번이 일단 틀렸고요. 100분의 80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답은 1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은 등기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등기하기 전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등기 전까지를 이렇게,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일까지. 등기 등록 관서. 등기소 등록 관서 여기에 접수일까지. 등기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뭐한다? 접수한 날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등기 등록, 그러니까 그때는 맞아요.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즉, 이를 우리는 등기 등록 관서에 신청서 접수일까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요, 네, 등기 등록 관서장, 등기소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다면 이런 사실을 다음 달 10일에다 배출,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시장 군수 등한테 이걸 통지하도록 돼 있어. 뭐 취득세는 도세인데 왜 시장 군수한테 통지해 준다? 시장 군수한테 세금이 위임 징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에다 신고 납부하니까 해당.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등기소장, 부동산 등기소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 또는 부족한 상태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 군수한테 통보가 되어야 시장 군수는 이 통보에 의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가 발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등기 등록 관서장의 통지 의무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취득세 납세부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게 되면 세액에다가 산출한 가산세를 합쳐서 무슨 방법으로 바뀌죠?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된다. 맞아요. 동그라미 5항은 법인이 정부 작성과 보존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르죠. 100분의 10에다 매출. 100분의 10에 가산세가 가산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항만 틀렸습니다. 100분의 80으로 돼야 돼요. 158쪽입니다. 이제 면세점. 취득세는 이런 규정이 있네요. 한 건이라고 하고 또는 일부라고 그래. 이렇게 취득하는 한 건 또는 일구란 말은 하나의 건물, 한 건 또는 일구의 건축물 등을 50만 원 이하로 취득을 해요. 그러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한 건의 취득이다 또는 일구의 취득이 50만 원 이하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 머리를 아주 잘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이 머리 잘 쓴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 이 토지가 있단 말이야. 이 토지가 1억에 해당되는 토지야. 그러면 이렇게 한 건의 취득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1억짜리를 50만 원씩 200건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200건으로 만들어서 취득세를 면세 받을 수도 있어. 200건의 매매계약서 써가지고 취득세 면세 받은 것은 어디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만 있어요. 다만. 이 토지를 취득했어. 또는 건축물을 취득했어. 바로 인접이라고 그래. 붙어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면 1년 이내 취득을 한 건의 취득으로 봐요. 1년 이내 취득을. 그래가지고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년간치 취득을 한 건으로 보고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인접이 되어 있는 거. 붙어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은 몇 년 이내 취득? 1년 이내 취득을. 그러면 앞으로는 1억짜리를 50만 원씩 면세 받으려면 1년에 한 건씩만 해야 되니까 200년이 걸리겠죠. 200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다 꼭 미추리고 1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틀리게 나옵니다. 면세점 판단할 때는 인접된 토지 건축물은 1년 이내 취득을 한 건, 일구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취득세에다 따라오는 부가세가 있는데 빈대부터 오는 거를 우리가 부가세라고 그러죠. 부석으로. 그러면 이 부석으로 따라오는 부가세 부분은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15회 때 내가지고 욕 많이 얻어먹었어. 구체적으로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취득세라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할 때 농어촌 특별세 일부도 함께 신고 납부 같이 해주고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 납부 같이 해줘야 돼요. 이를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취득세에 따라 붙어오는 부가세. 그래서 취득세 신고 납부 시 이 부가세 두 가지도 함께 신고 납부가 되는데 참고로 농어촌 특별세는 100분의 10이에요. 100분의 10. 세율이 10%다 이거요. 100분의 10이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100분의 20 그래요. 100분의 20. 지방교육세는 100분의 20. 그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함께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요런 정도로만 나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15회 때만 한번 출제됐을 뿐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시험에 직접 내지는 않는 건데, 우리 이제 취득세 신고 납부할 때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를 하는데, 농지 있죠, 농지. 논이나 밭, 과수원, 목장 농지. 이러한 농지의 부분은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농지는 농어촌 특별세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농지를 취득하면은 농어촌 특별세는 면제되고 지방교육세만 신고 납부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국민주택이 있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만 아세요. 실무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부가세인 뭐가 면제된다?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됩니다. 그건 실무에서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59쪽 취득세의 마지막인 공구 비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득세 비과세가 있네요. 취득세 비과세. 자, 요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인데 이 비과세라는 것이요. 비과세라는 것이 취득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또 종합부동산세 등의 모든 세금에 다 비과세가 있어요. 이 비과세는 공익목적이거나 또는 조세 정책적인 목적 등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과세에 대해서는 시험제가 중개사 시험은 16개 중에서 2개가 꼭 나옵니다. 근데 한 문제는 정해져 있어. 무조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비과세는 취득세 비과세로 내거나 재산세 비과세로 내거나 그래서 꼭 돌아가면서 돼요. 그래서 그 작년에는 취득세 비과세, 작년에는 재산세 비과세, 올해는 다시 양도 비과세로 무조건 나온다 이 말이야. 무조건 비과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 비과세의 부분도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낸다 이거요. 그래서 이 취득세 비과세도 자주 내는 부분이니까 취득세 비과세를 제가 여기다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09 취득세 비과세인데 안 써도 돼요.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예? 써놔봤자 안 볼 거는 뻔할 건데 뭘 이렇게 계속 쓰냐 이 말이야. 이런 것이 비과세 된다. 그럼 안 쓰고 나면 집에 가서 볼 것이 없는데요. 유의물자료 한 장 가잖아요. 유의물자료 한 장 가죠.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꼭 해야 될 것들. 거기에 다 유의물자료 들어있어요. 그 유의물자료로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를 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지. 적어놓고 나중에 봐야 되지. 나중에 봐지가 아니면 안 봐지는 거지. 네. 자, 취득세 비과세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 국가 등자가 붙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되죠. 국가 등 비과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2가지가 있겠네. 첫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외국 정부까지 포함이 됩니다. 외국 정부도 취득을 하면 취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죠.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미국에서 취득을 하면 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기관 취득이 돼서 취득세 세금이 과세돼.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국 정부 취득이 돼서 함께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비과세를 해주는데 니네 나라가 과세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과세될 수가 있다. 원래는 비과세인데 니네가 과세되면 우리도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이건 참고고. 원래는 비과세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국가 등이 취득이 아니에요. 내가 취득하는데 국가 등에게 국가 등에게 귀속을 하려고 취득합니다. 내가 취득하는데 국가 등에다가 소유권을 귀속시키고자 합니다. 또는 국가 등에다가 기부하겠다는 조건이죠. 기부 체납 조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물론 사회 기반 시설도 되는데 중개사 시험은 부동산으로 나오니까 부동산을 취득해요. 국가에다가 귀속하겠다, 기부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게 돼요. 그런데 단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과세돼 버리냐? 사실상 국가 등에다가 기부를 해야 되는데 국가 등에다 기속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을 하거나 증여를 해줘 버려요. 국가 등에다 기부하지 않고 그냥 딴 사람한테 매각하거나 증여돼 버리면 과세됩니다. 과세돼. 그 다음에 국가 등에다 주기는 합니다. 기부하기는 해요. 근데 국가 등에다 기속시켜 놓고 반대급부라고 그래. 반대급부로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아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뭘 받으면 무상으로 기부한 거에 대해서 준 것에 대해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아요. 그럼 반대급부가 받았지. 반대급부로 사용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한다? 과세가 됩니다.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 자, 그러면 국가 등 비과세는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타 형식적 취득 비과세, 기타라고 그래. 기타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기타 형식적 취득 비과세는 5가지로 가로 5번까지 있는데 가로 4번까지만 합니다. 가로 5번 차량 등은 안 나오니까 생략하겠어요. 자,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기타 비과세. 기타 비과세 보면 페이지 160쪽에 나와 있습니다. 160쪽. 자, 가로 1번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고 돼 있어. 신탁법으로 신탁 등기도 돼.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까지 돼. 신탁 등기까지 된 신탁 재산의 취득이에요. 신탁 재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봐요. 신탁법에 따라서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그러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 맡긴 거를 경질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그것도 비과세되고 신탁 기간이 끝나가지고 내 명의로 오는 거 다 비과세요. 그러니까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맡기는 거, 딴 사람한테 맡기는 걸 옮기는 거, 또 신탁 기간이 끝나가지고 찾아오는 거, 내 명의로 등기되는 거 다 비과세 되는데 단서가 있어. 단 과세되는데 이런 거 꼭 과세됩니다. 비조합원용의 부동산 취득은 뭐한다? 과세가 됩니다. 과세 제외. 과세된다. 이거 비과세에서 제외. 과세돼요.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됩니다. 비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환매권 행사입니다. 그럼 환매권 행사도 취득세 과세됩니다.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거 과세돼요.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것도 과세돼. 근데 앞에 법률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증발재산정리특별조치법 등 그걸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뭐에 이루어지는 거? 법에 의해서 환매권이 행사로 매수되는 것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되고 세 번째, 당연히 임시건축물의 경우는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임시건축물은 공사 현장 사무소도 있고 분양사무소도 있고 모델하우스도 있고 전시장도 있어요. 이런 거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모두 비과세가 맞는데 단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건축물에서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됩니다. 기간이 1년 넘게 돼. 초과되므로. 자,
자, 모델하우스가 1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과세돼 버려요. 그 다음에 별장 등 사치성 재산도 과세됩니다.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것도 과세된다. 별장 등 사치성 재산. 아무리 임시건축물이라도 별장을 취득한다. 고모락장을 취득한다. 무조건 과세가 돼야 돼요. 사치성에 해당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별표 잘 나오는 건데, 네 번째는 주택법이 있죠. 주택법에 의하면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개수는 뭐 확장 등이 확장 등. 개수 확장 등이죠. 확장 등 이런 개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공동주택이 9억 원 이하짜리가 돼야 돼. 네? 9억 이하짜리가 돼야 돼. 그럼 9억 이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주택법에 따라 베란다 확장 같은 걸 해요. 넓혀 확장 등을 해요. 그러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되는 것은 건축법으로 갈 때요. 여러분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대수선 형태가 됩니다. 대수선으로 나옵니다. 대수선. 이런 경우는 꼭 과세됩니다. 대수선. 여러분 그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한 가지 이상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또는 뭔가 내력벽 뭐 이런 것들을 주계단 뭐 이런 것들을 수선하는 행위 등 그런 것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무엇은 과세된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뭘로 나오면 대수선으로 형태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 것들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주의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답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까지 취득세 비과세를 받는데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로 잘 나오고 단 귀속하지 않고 타인에게 증여되거나 매각되거나 또 무상 사용권을 반대급부로 부여받은 경우는 과세된다. 그 다음에 신탁법의 신탁재산도 비과세가 되는데 비조합원용의 부동산의 취득은 과세된다.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 환매권 행사가 돼야 된다. 임시건축물이 꼭 1년 초과되는 경우는 과세돼 버린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대수선도 과세된다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가로 5번은 가입표. 그건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런 비과세 등까지 해야 취득세 부분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취득세 부분이 모두 끝나게 된다. 뭐 참고로 161쪽부터 문제가 지금 쭉쭉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2번 문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번 문제인데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항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리죠? 취득으로 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등을 안 해도 취득으로 봅니다. 2번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 과점주주도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설립 시 과점주주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번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귀속,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죠. 이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되죠. 정답은 3번이 옳은 겁니다. 3번이 옳은 거고 4번은 고급 오락장이란 말이 돼 있어. 그러면 사치성이죠. 그럼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잘못되죠. 부과해버립니다. 사치성은 무조건 부과해버려. 동그라 5번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건축법으로 나왔네. 대수선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했네. 취득세 비과세 틀리죠.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대수선은 과세로 나와야 돼. 그래서 5번도 잘못됐으니까 동그라미 3번만 옳은 것이 돼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취득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부분은 모두 마치고 우리 등록면허세를 봐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